노상원 사령관이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여 전 사령관 휴대폰 메모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체포 대상 10여 명 외에 다른 인물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여인영 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특정 명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건 인정했습니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것이 제가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한테 이 명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 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여 전 사령관한테 들었다는 명단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 휴대폰 메모에서 다른 이름도 나왔습니다. 내란죄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입니다. 최 목사가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겁니다. 헌법재판소 제111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을 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은 없습니다. 이 절차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코넬대 박사 학위 하셨죠? 저도 같은 파리학번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망을 보시면 shall be appointed from person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based upon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y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께서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단 한 자의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111조. 곽종군,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만난 게 너무나 결정적이었어요. 너무나. 윤석열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2월 그러니까. 6일, 7일 이때 엎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결정적이었고 그게 유튜브 구독자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참고하는 어제 있었던 3차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최상목 대행을 몰아붙였지만 박선원 의원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 대목은 뭐냐면은 지금 헌법을 영문으로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죠. 법제처에서 외부 영역을 줘가지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대로. 근데 여기 여야 합의 어딨냐? 자꾸 여야 합의 말하는데 헌법에 여야 합의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써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다가 아니고 이 세 사람은 임명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무인 거죠, 의무. 의무. 그리고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도 코넬대 박사하셨죠? 저도 영국에서 유학했습니다. 같은 박사다 이거죠. 그리고 나도 영어 할 줄 안다 이거죠. 발음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여야 합의란 말이 어딨냐? 어그리먼트 비트윈 파티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반박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못하죠. 없지요 헌법에. 지금 줄기차게 여야 합의 얘기하는데 헌법에 없지 않냐. 그래 위헌입니다. 지금 계속 위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 한 자의 군더더기 없지 않습니까? 이 말에 유일하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다른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하며 여러 군데를 찔렀는데 이거는 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예리한 대목이었는데 그 쪽지. 쪽지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질문할 생각하셨는지 자 들어봅시다. 대통령이 주신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드리기는 그런데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까 제가 드린 대통령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헐기 봤더니 예. 거기에 무슨 단어가 보여가지고 비상하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위원장님. 헐게 봤는데 예. ABB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요. 용산에서 이거를 어떻게 흙기 봅니까 이거를 자기 말대로 이거 어떻게 흙게 봐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흙기 보냐고 이거를 다 열어야지. 흙기 보다니 네. 펼쳐야 보지 펼치면 두 줄밖에 안 되는 다 보이지. 아니 근데요. 그 10시 40분에 이 문건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명동 은행회관에서 11시 40분 회의하잖아요. 예. 1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차 속에서 봤어요. 받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꺼내놓고 회의를 해서 ABB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의 시작이 ABB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예? 흙기 봤더니 네, 흙을 봤더니 그러니까 자. F4 회의를 유동성 공급을 이 문건 갖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흙기 어떻게 보냐고 흙기스 안 보이죠? 그거 몇 번 접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2번 접었다 했는데 네. 이거면 금방 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접었어요. 더 접었어. 그러면 대통령이 자 하고 이렇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그 김영현의 최측근 늘 같이 다닌 사람의 진술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근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자기가 써가지고 예 대통령이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건네서 여기부 장관한테는 줬고 예. 그 다음에 최상목한테는 대통령이 직접 주라고 해가지고 누구 시켜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예. 근데 한 이틀 이상을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이틀 이상을 노란 봉투에 예.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문서들을 어. 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담고 계속 다니면서 윤석열한테 중간 보고하고 수정하고 이런 지시를 받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 계엄하자마자 부처 국무위원들한테 줄 지시사항이잖아요. 예. 그거를 윤석열한테 구두로 지시 받아서 문서화해서 또 보고하고 수정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줬다고? 그 일에서 좋다고. 그래서 그 서류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넣어갖고 다녔기 때문에 네. 접했을 수가 없고요. 이거를 준비하는 것에 목숨 걸고 하는데 누가 쪽지 주듯이 이렇게 줍니까?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힐급 봤다. 네, 힐급 봤다는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이거를? 힐끝을 보려면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두 줄밖에 없어 다 보여요. 그래서 아이, 어제 다 들통 참네. 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비비라는 단어가 생각이 차에서 보고 내렸는데 예비비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유동성 공급이란 말을 했다잖아요. 말도 안 F4 돼.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결국은. 소리. 이게 그리고 그 검찰에 제출된 거는 이 눌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해가지고요 똑같이 문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봤어요. 예. 흔적이 남습니다. 접힌 흔적들이 다 남아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꾸겨꾸겨 됐겠지 더 한참 있다 꺼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려면은 이렇게 길게 못 넣잖아요. 네. 또 접어야 돼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려면은 아니면 이렇게 꽂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또 접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도 저희 복사를 해봤어요. 네. 더 많이 구겨집니다. 흔적이 더 많이. 너무 나와서. 당연하죠. 너무. 그리고 지금 계엄에서 쪽지 줬는데 이걸 어떻게 안 봅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때는 비상계엄이 저지될 거란 생각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안 되죠. 예. 궁금해서 반대했다 하더라도 궁금해서라도 보죠. 그렇죠. 무슨 짓이지 이렇게.
그건 됐고 니들 반대는 다 알았고 이제 실행해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 흙기 봤다 진짜. 아유. 이거 흙기 보려면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슨 글자지? 진짜. 근데 이 누구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거짓말임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 수사할 때 간단히 그렇게 하거든요. 수사할 이 때. 문건 유출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마다 호치키스 박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유출된 거 복사된 그 호치키스 위치 표시가 나거든요. 그거 보고 이거 누구 거라고 우리 찾아요. 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디테일이 중요해. 네. 몇 번 접었어? 네. 의도를 모르니까 네. 접었다고 자기가 쪽지라고 계속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쪽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도 그 자리에서 맞는 것 같아요. 2번 접었는데 아직도 넓거든요. 한 번 더 접었다 그런 거예요. 거짓말인 게 드러나 버렸어요. 거짓말인 게. 자, 그리고 이것도 잠깐 봅시다. 영상. 요거는 윤건영 의원의 질의 과정인데. 네. 본인이 셀프 승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려고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경찰 인사가 네. 윤석열 라인으로 네. 지금 인사 시즌도 아닌데 네.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마 서울 경찰청장 되려고 하는 사람인 네. 것 같은데 네. 치안감으로 나온 사람이. 그래서 누가 했냐 했더니 자기가 임명했을 텐데 틀림없이 네. 관여했을 텐데 나는 모른다. 네. 그랬더니 셀프. 네. 그럼 셀프를 했단 말이야 자기를. 이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지금 이 권한대행도 그렇고 이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저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 그러니까 인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지금 네,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 사람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하니까 눌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 수사가 의외로 아프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 최상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 쪽에 자기 방어 틀이 필요한 거예요. 방어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호해야 주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 즉 내란에 가담한 국장을 청장으로 임명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최상목한테.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하면 수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예 올라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인사를 보고 예. 최상목 대행이 인사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예. 요소요소에 예. 이제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예. 그리고 대선이 이루어지고 예. 그러면 요직에 빨리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예. 그 탄핵 이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수사도 예. 대비해야 되겠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특히 그 대선 과정에서 경찰력, 치안력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까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 빨리 탄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노상원 폭사. 예, 노상원이 2016년에 HID 예, 그리고 본인은 정보사 사령관일 때 예. HID한테 그 현장 지휘관한테 그 작전을 끝낸 HI 요원들 폭사시키라고 했다. 예. 국회 증언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예. 예? 저도 이런 이야기 할 줄 몰랐어요. 잠깐만요. 그 영상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그 영상 그 부군단장의 증언을 의원님 시간에 예. 끌어내신 거거든요. 일단 예. 한번 봅시다. 뭐, 보신 분들 위해서.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노상원 사령관이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했어요. 폭사.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뭐 굉장히 좀 그 쌍욕 같은 게 나왔고 노상원 사령관은 특수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안 하면은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 사전에 아셨어요? 이 장군에게 뭔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았죠. 아.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 양반이 미리 저 말을 알려주진 않았군요. 아이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문상호하고 노상원 모두가 정보사령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보 특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보 일반이 있고 특수정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박민우 장군 같은 경우는 특수정보, 그러니까 휴민트 공작 정보,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정보는 뭐 해외 무관 보내고 이런 것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 알 것 같아도 노상원, 문상호는 이 특수 쪽은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니까 저항하다가 박민우하고 노상호하고 서로 지금 소송 관계에 있을 정도라서 이 박민우는 신원식파예요. 아하. 예, 그리고 문상호는 그 노상원, 김용현 파. 그래서 박민우가 튕겨져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상호에 의해서 항명죄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가고 버텼으면은 정보사를 동원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위험하냐? 자신들이 훈련시켜서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죽이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부하인데 노상원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범죄는 절대 안 되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답변하는데 200에서 300km 떨어질 상태에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방탄 조끼에다가 넣어가지고 센스하고 그 해가지고. 요원들은 방탄조끼인 줄 알고 입고 갔더니 예. 버튼 누르면 터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죽은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부하들인데 예. 그렇게 죽이라고 예.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임무에 예.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예. 더 말도 안 되는 그 업무 지시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때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언에서 안 나온. 예. 그러니까 노상원의 지시인데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노상원 지시인데 저 이상으로 터무니없고. 예. 그러니까는 이 특수 공작도 모르는 사람이 영화와 소설을 보면서 자기가 사령관이 되니까 야, 이 정도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 조직원에 대한 애정이나 이 정보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그런 지시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하나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좀 그건 또 예.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HID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안보실에서 예. 현직 HID 요원이 예. 사상 최초로 근무했는데 예. 안보실장도 뭐 하는지 모르고 예. 군 관계라면 2차장 밑에 있어야 됐었는데 예. 이 사람 1차장 밑에 있었고 예. 고 관련 질의도 있었잖아요. 예. 혹시 그 중에서 지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있습니까? 제가 김태효한테 확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팀은요 정보 융합팀이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하셨죠. 정보 융합팀이 될 수가 없어요. HID의 이 오모 중령 합기도 4단, 태권도 3단의 태극권까지 하는 아주 전형적인 HID의 특수 임무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방첩사 1명이 더 있고 국정원 2이 더 있어요. 근데 이 그 국정원 2은 일반적인 정보 분석국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작하는 팀이에요. 공작하는 팀이 무슨 정보 융합을 합니까? 그래서 공작하는 팀이 지금 안보실에 1차장 밑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보 융합을 한다. 그러면 그 정보 융합을 해서 대통령한테 미 CIA 부장 밑에 차장이 대통령한테 일일 안보 보고하듯이 7시 30분에 당신 그럼 이거 가지고 일일 보고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한테 안보 정세 보고 이런 거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뭐 2주에 한 번 정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은 정보 융합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 6월 1일 날 HID 속초 방문해서 누구누구 갔냐? 5, 6명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내가 알기로 다
다시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10명 정도 내외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거짓말을 못해요 의원님 앞에서. 그 10명 내외 중에 누가 어. 갔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예, 그거는 정보 분석 및 보고서 작성팀이 아닙니다. 아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다시 추궁을 하려고 그러죠.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누가 같이 갔는지를 보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누가 같이 갔는지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의 특기를 보면 또 무엇을 하려고 이 팀을 꾸렸는지 그렇죠. 알 수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작을 하는 팀이라는 거죠 의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공작팀입니다. 그 공작팀이 왜 안보실이 밑에 김태호 밑에 있냐고. 저기 인성환 차장은 계속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보실에서 직접 군사작전 지휘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인성환이 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책임은 아니요. 어떤 종류의 군사작전이나 공작 이런 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보실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보실은 원래 안 안보실과 하죠. 별도의 어. 일이라는 건데 작전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면 동해에서 우리도 에이테킴스 2발을 발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그러면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에게 언제 어떻게 하라라고 명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군사작전 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소위 블랙오프 아니죠? 그렇죠. 블랙오프. 이거는 군사작전이 아니고 공작이라고 이러는 거죠. 블랙오프인데. 그리고 자기가 군사작전하고 공작에서 연루될까봐 나는 자기 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매우 의심스럽고 여기에 계엄과 관련된 일단의 진실이 또 여기 파묻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제가 그동안 다른 쪽으로 질문하기 바빠가지고 예. 김태효한테 그동안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김태효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